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정말 그 진짜 부녀지간은 아니지만 가장 아끼는 딸 대하듯이 챙겨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챙겨주시나 했더니 두 분이 살아오신 세월의 모양은 달라도 이 닮아있는 맞닿아있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연예계 특별한 부녀에 우리는 이게 정말 닮았어. 네. 두 분이 닮아있는 지점이 바로 두 분 다 부잣집에서 태어나셨고 또 끼 많고 재주 많던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한무 선생님이 고향이 평양. 예, 그렇죠. 평양에서 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셨나 봐요. 평양시내. 예. 하여튼 대치나무에 대치 열리면은 3말, 4말씩 막 나왔다고. 선생님 집에 되게 그럼. 그 정도로 컸다는 거죠? 대단했지.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참 말을 잘했나 봐. 어린 시절부터. 그럼 몇 남매 중에 몇째셨어요, 선생님? 사남 3년대. 네. 그전에는 북한의 그 평양에는 로스케들이 많이 나왔다고. 소련. 러시아 사람들. 소련. 예. 그럼 마다미에스 그러더라고. 여자인이야 이거야. 소련 말로. 그 나는 모르고 그냥 마다미에스 그래서 예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야. 집이 쳐들어오고. 아이고. 그러면 언제 남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해방된 이듬해 6.25 전에 넘어왔지 우리는. 해방 직후 전쟁 전에 내려오셔서. 그럼 전쟁 시기에는 부산에서 피난 시절 보내셨다고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부산에 참 피난 생활할 때 재밌고 좋았어. 어떤 게 힘드시죠? 힘드셨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부산에 가면은 보수동, 아미동, 강북동, 남평동, 부영동, 부평동, 서대신동, 건대신동. 이게 웬일이에요? 어떤 동네 가면 반찬만 주고, 어떤 동네 가면 반만 주고, 어떤 동네 가면 안 주고, 어떤 동네 가면 몇 시에 일어나고, 다 내가 기억하지.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부산에서 가족과 헤어지셔서 각설이 생활을 좀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에 가면 식량을 좀 풍부하게 얻을 수 있다라는 걸 다 알고 계셨고. 그럼 이게 어디 가면은 어떤 동네 가면은 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밥 먹고, 그 딱 타이밍을 맞춰서. 움직이신 거예요. 그럼 요즘이야 뭐 각설이가 일종의 공연 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만 그 시절에 그러면 밥 얻으러 다니시면서도 뭔가 보여주고 웃겨주고 재밌게 해주고 그러셨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각설이 타령을 참 잘했어. 박수 받고 막 그랬어. 박수도 많이 받으시고. 시구시구 들어간다. 절 시구시구 들어간다.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허절에 시구다가 뒤로 나간다가 허이절에 시구다가 또 나온다. 아주 구성지게 잘했지. 진짜 그러네요. 틀리네. 각설이 예술의 원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장타령이라고도 하잖아요. 또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그런 삶을 사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기도 하고. 서지호 씨 어린 시절로 가보죠. 저도 어린 시절 부산에서 보냈거든요. 부산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이제 대학까지 졸업하고 올라왔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제가 어린 시절에는 집이 좀 살았어요. 아버지가 이제 건축업을 하셔가지고 그 시절에 항상 학교 등교도 아빠 출근하시기 전에 기사 아저씨가 저 학교 데려다주고 기사님 달린 사람. 그 당시에 기사 정말 대단했는데. 아빠가 또 엄청 양념딸 음식에 양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남 일녀 중에 장녀인데 딸이 하나라 아빠가 그렇게 저를 이뻐하셔서 항상 이제 어디 뭐 누가 잡아갈까 봐. 어쩐지 얼굴에 귀티가 여전히 흘러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저 먼저 학교 등교시켜 주시고 그렇게 본인보다 이제 또 출근하시고 또 어렸을 때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거의 안 배워본 게 없어요. 기둥뿌리 한 5개는 뽑았을 것 같아요. 제가. 뭐 피아노, 성악, 뭐 무용 해서 돈 들어가는 예능은 다 배웠어요. 그게 오히려 가수 생활에 든든한 재산이 지금 되겠네요. 생각하니까 제가 가수할 때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셨거든요. 정말 저희 엄마가 저한테 물벼락을 막 뿌릴 정도로 반대하셨는데 지금 이제 가수가 되고 보니까 그때 다 했던 것들을 다 써먹는 거예요. 그렇지. 어린 시절에. 네, 그래서 배웠던. 제가 이제 저희 엄마도 아휴 내가 그때 그렇게 물벼락 치고 했는데 너가 이게 가수 하려고 그런 걸 다 했었구나. 아유 잘했다 싶다 이제. 이제 그게 기초가 돼서 또 대학교 때 뭐 대학교 때 이제 가요제인가? 제가 강변가요제. 강변가요제. 제가 이제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그 전에 이제 부산에 있으면서 부산에서 이제 신인가요제에서 제가 금상을 받으면서 아 내가 노래를 잘하나 재능이 있구나. 그래서 가수의 꿈을 이제 그때부터 사실 키워본 거예요. 일단 출발은 좋았어. 맞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찌 되었나 봤더니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 근성으로 다 이겨내셨더라고요. 예, 한무 선생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은 각설이 생활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또 코미디언까지 되셨을까? 글쎄요, 난 타고났나 봐. 네. 타고나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옛날 각설이하고 다르잖아 벌써. 네. 나는 딱 각설 톤이 벌써 시구 들어간다 이게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네. 어쩌대 시구다가 뒤로 나간다가 선생님 그러다가 유랑극단 생활을 하신 거죠? 저희 유랑극단은 많이 다녔지. 이제 그러시다가 이제 또 나중에 또 이제 그 방송국까지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 거 아닙니까? 코미디언으로 이제. 그럼. 네. 데뷔가 좀 늦으신 거네요. 텔레비전 코미디언 데뷔는. 그때는 뭐 웃으면 복이 와요. 폭소 대작전, 일요일 밤 대행진, 아복동네. 하여튼 코미디 프로는 다 했어. 근데 데뷔를 늦게 하셨다 그러는데 도대체 몇 살 때 데뷔를 하신 거예요? 방송 데뷔는 방송 데뷔가? 늦게 데뷔했지. 저희가 알기로는 40대에 이제 MBC와 네, 굉장히 특채로 네, 코미디언 생활을 하게 되시는데 사실 저 어린 시절 기억 떠올려 보면 희극 속에서도 나름 악역을 맡으셨어요. 뭐 일본 순사 같은 거 그치. 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냥 뭐 얼굴이 이렇다 보니까 네. 아예 선생님 얼굴이 도둑놈 아니면 깡패, 구두 닦기, 뭐 하여튼 인병은 쫄병. 하여튼 별거 나쁜 역할은 다 했어 내가. 그래도 우리가 잊지 못할 선생님 별명 있으시잖아요. 금붕어. 네. 맞아. 왜냐면 선생님이랑 방송은 많이 안 해봤지만 이제 선생님 이제 그 후배들 같이 어울리다 보면 항상 일화 중에 에피소드 중에 엄청 많아요. 한무 선생님이 맞아. 그 중심에 항상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일화 진짜 많아요. 진짜 얘기하다 보면 금붕어 선생님 금붕어. 근데 그 금붕어라는 그 별명이 생긴 또 에피소드가 있죠. 웃으면 복이 와요에 네. 내가 전자제품 대리점 종업원 네. 고인이 되신 소영철 씨가 전자제품 네, 사장님. 주인이야 주인. 네. 누가 근데 종업원? 딱 들어더니 애드립을 잘해요. 대사에 없는 거.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데 야 붕어야 대사에 없으니까 네. 그냥 아무 반응이 없었지. 야 금붕어 지금 누구 찾는 거야? 그래서 야 너 집에 가면 거울도 없니? 그래서, 왜요? 너만 눈이 툭 튀어나오고 입술이 있더라고. 근데 꼭 붕어 닮았어. 넌 붕어야 붕어. 선생님 그때부터 붕어라 그랬지. 죄송하지만 옆모습을 말씀하실 때 제가 보니까 정말 눈이 툭 튀어나오고 입이 이렇게 되어서 와 너무 잘 지어준 그 별명인 것 같아요. 후배 사랑하는 예. 마음으로 지어주신 별명인데 예. 요즘은 붕어 아니고 니모. 니모. 네, 애니메이션 니모. 네, 그 느낌이 강하죠. 네. 이렇게 해서 코미디계 80년대 90년대 한 획을 그으셨습니다. 자 서지호 씨는 이제 90년대
강변가요제로 데뷔를 하시면서 예, 약간 초반에는 트로트가 아니었잖아요. 그랬죠. 제가 이제 댄스 가수로 데뷔를 했는데 댄스 가수. 네, 그때 저희 같이 데뷔했던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이요? 엄정화 씨, 최연재 씨, 도원경 씨 이런 분들이었는데 시절이구나. 예. 정말 저도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알아줄 만한 큰 대기업에서 처음으로 만든 음반 회사에서 제가 첫 여자 가수로 제가 야, 전성을 대형기획사 했었거든요. 1호 여가수였군요. 네, 김원준 씨 아시죠? 알죠, 알죠. 김원준 씨가 남자 1호. 와. 네, 그리고 제가 여자 1호. 와. 야. 네, 이렇게 엄청 기대가 시작은 됐던 신인 가수였네요. 그렇죠. 예. 네, 오. 시작은 아주 어떻게 보면 지금의 뭐 BTS 소속사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랬는데 사실 생각보다 좀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렸어요. 지금은 제가 좀 여성스럽잖아요. 그때는 선생님이 웃고 계시고. 선생님 비웃으면 어떡해. 일상의 모습을 아시니까. 천사 같다고 그러셨었잖아요. 그 시절에는 좀 다른 성격으로 활동을 그랬죠. 하셨던 거죠. 그때는 약간 댄스라도 굉장히 좀 락 스타일의 좀 그런 음악이었어요. 보이시하게. 그렇죠. 그래서 머리도 우리 저기 뭐야 광교 나처럼? 오빠보다 훨씬 더 짧았어요. 진짜. 네, 그리고 의상도 막 이렇게 예쁜 의상이 아니라 강하게? 완전히 무슨 가죽 네. 치마, 가죽 그러면 바지. 그 당시에 노래 짧게 한번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짧게. 아니 그거 모르는 어떤 거예요. 느낌일까?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서. 제목이 홀로서기라는 건데 문을 열고 길을 나서면 햇빛 속을 걷는 많은 사람들 아는 얼굴 하나 없는 건 쓸쓸하지 뭐 이런 근데 결혼하면서 좀 활동을 네, 사실 계획이 없었었고 그냥 부모님 거의 기절시키다시피 해서 가수를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첫 앨범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좋은 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예. 뭐 가수라는 직업도 사실 경험이 없어서 제가 잘 적응을 못했을 뿐더러 이제 이 결혼이라는 것도 예, 제가 잘 적응을 못하고 또 여러 가지로 뭐 좀 어려운 상황들이 좀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어우게 아들을 혼자 키우셨어야 네, 했으니까요. 그래서 다행히 아들을 또 귀한 아들은 얻을 수 있어가지고 예, 아들하고 이제 같이 둘이서 사실상 그러니까 노래 제목을 잘 정해야 된다니까요. 아 홀로서기. 미나리 아들 야. 멋있어요. 그냥 배우같이 생겼다. 예. 잘 컸네. 그러니까 사실 아들 키우고자 다시 가수 생활을 시작하신 그랬죠. 거네요. 그때 다행히 이제 우리 잘 아는 우리 다둥이 엄마 저랑 30년 지기인데 그치. 그때 데뷔 때부터 혜연이하고는 이제 김혜연이. 친구로 네.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무슨 댄스 이런 거 하지 말고 트로트 한번 해봐. 네, 그래서 앞으로 트로트가 더 나을 거야.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같이 활동했던 댄스 가수들하고는 별로 안 친했고 트로트 가수 친구들하고 되게 친했어요. 다들. 그래서 그냥 나도 그럼 트로트로 전환을 할까 해서 이제 다시 트로트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